안녕하십니까. 자, 환승연애 감상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화인가요? 18화. 어느새 18화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컴온 렛츠고! 이게 회차가 이제 18화쯤 되니까 와 정말 우직하게 앞으로 직진만 할 것 같은 지연이도 많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우스에 있을 때도 돌아보면서 자기가 너무 나댄 게 아닌가, 원규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것들을 반성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왜냐하면 이게 원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커지는 만큼 하우스 내에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우정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좋아하는 원규의 엑스인 지연이에 대한 미안함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연이가 좀 틱틱댄 이유는 원규에게 그동안 보아왔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규가 나 너한테 미련 있잖아 라고 말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죽일 듯이 싸우기도 하고 자기를 배려하지 않으면서 지연이와 데이트도 마음껏 하고 나하고는 대화하려고 하면서 지연에겐 티셔츠 주고 이렇게 약간 양쪽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기한테 방향이 왔다는 걸 쉽사리 믿기는 어렵죠. 지연 입장에. 그러니 저렇게 약간 퉁명스럽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거는 원규가 감수하고 가야 될 부분이죠. 맞네. 오늘은 자유롭게 둘이 우리 데이트할까 해가지고 하게 되는 데이트죠. 이것 때문에 전날 민경이랑 대판 한바탕 했잖아요. 유식이가 힘들게 얻은 데이트입니다. 어떻게 할지 한번 잘 지켜볼까요? 와, 둘이 커플링을 끼고 왔네요. 커플링 만드는 공방 데이트를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요, 그 데이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서로가 지니면서 계속 다음 데이트 때도 언급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만지작 거리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반지를 맞출 정도의 사이면은 이미 스킨십은 충분히 건너뛴 이미 가능한 사이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섹슈얼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로 이제 접어들기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뭔가 그런 걸 노리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특히 남자 입장에서. 여자도 마찬가지죠. 이 남자를 좀 만지고 싶은데 명분이 없잖아요. 너무 내가 쉬워 보일까 걱정도 되고. 그럴 때 반지 되게 잘 어울린다,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이런 식의 명분을 통해서 만지면은 그걸 이제 시점으로 서로가 그런 텐션으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애 초반 이런 데이트를 하는 건 진짜 좋았던 거예요. 자, 이 부분 설명 좀 해드릴까요? 여자의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나는 내 엑스들 내가 다 물리칠 수 있어. 걔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다 제끼고 너에게 갈 수 있어. 근데 네 엑스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잘 처리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민경이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네 엑스잖아. 유시가 민경이에게 민경이 단돌이 잘해. 확실히 썸을 타는 사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없잖아요. 서로에게는 호감이라는 감정이 거의 그냥 100%에 가깝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견제해서 신경 쓸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유식이도 민경이에게는 조금 애매하게 보일 수도 있고 확실하게 감정 표현을 안 한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잖아요. 민경이에게 이제 감정이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식이의 그런 표현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죠.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해 주길 바라는 거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근데 유식이 입장에서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현지도 그게 쉽지 않으니까 백현이나 승영이에게 약간 그런 여지 같은 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보일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 서로에게만큼은 유식이랑 현지가 굉장히 그 감정에 엄청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거든요. 근데 이걸 그들은 모른단 말이야. 엑스들은 모른단 말이야.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거죠. 서로에게 보여주는 감정을 내 엑스에게는 그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게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 사이에서는요, 주변의 둘 사이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오히려 둘을 더 가깝게 만드는 요소가 돼요.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래서 승용이와 민경이가 정말 X와의 재회를 원한다면은 둘을 방해하기보다는 좀 내비두는 게 좋아요. 저번 방송 때 이제 민경이가 재회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얘기했던 건데, 내가 유식이와 9년을 만난 그 기간, 그 서사, 그 추억들, 그 시간들을 믿고 지금은 헤어졌기 때문에 일단 헤어진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스스로 좀 정리할 수 있게 두는 게 좋아요. 여기서 우리 9년 만났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 저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는 더 반발심을 키우고, 오히려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나를 견제하는 세력이 많은 걸 보니 이렇게 느끼게 한단 말이지.
안녕. 여기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요 둘이 서브 주인공들이거든요. 메인은 유식이랑 현지고 서브 남주가 원규랑 지현이야. 요쪽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아닌 재배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개같이 싸우더니 지금 약간 안정기에 접어든 느낌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의 방향이 가고 있다는 걸 조금씩 인지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이 진짜 남녀의 차이를 정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원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떻게 했고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재회를 원하느냐 아니냐 이거잖아. 그래서 지금 나는 재회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향해 간다. 그러니까 결과 중심적인 거죠. 근데 지연이도 분명 지금 원규에 대한 미련이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서로가 이제 재회를 원한다라는 감정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확인됐잖아요. 둘 다 알고도 있고. 근데 원규는 가는데 지연이는 쉽게 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저것 때문이에요. 여자는 결과보단 과정을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결과만큼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 남자에게 느꼈던 이런 감정들을 지금 내 결과가 이렇다고 해서 쉽게 번복하기 힘들다는 거지. 그걸 항상 해소해야 되는 그런 난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날로 먹은 느낌인데? 저도 손편지를 어렸을 때 솔찬히 써봤지만 어떻게 쓰지? 몇 번 고치고 쓰고 고치고 쓰고 반복하다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래 가사 쓰는 거예요. 그냥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과 가장 닮아있는 노래 가사를 그냥 통으로 적으면은 편지도 쉽게 쓸 수 있고 그냥 글씨만 예쁘게 잘 쓰면 되거든. 설마 침대 같이? 저긴데 이거 완전 커플 모먼트인데 여기서 카메라만 없으면 바로 섹스 각이에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끝난 거야 사실은. 이 둘도 약간 재회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우진이가 잘했죠. 그리고 지연이에게 틈이 생겼고 비어있는 틈에 우진이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우진이의 또 진심이나 정성이 느껴졌고 야, 이 우진이가 진짜 성격을 많이 죽이고 있네요. 그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본 제가 느낀 우진이라면 여기서 자기 변호를 하고 뭐 내 감정을 더 얘기하고 내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 등등 아까 인터뷰할 때 얘기했던 거를 지연이에게도 가감없이 얘기할 사람인데 라고 느꼈는데 지금은 그걸 아끼고 있어요. 말을 아마도 뭐가 더 중요한지를 깨달아서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우진이도 지연이와 재회를 하고 싶은 자기 감정이 되게 큰 만큼 이 하우스 안에서 가까워진 원규하고도 친해졌기 때문에 그 형에 대한 우정 이런 것도 함께 커진 거죠. 그러니 꼭 지연이가 저런 말을 해서라기보다도 본인이 느끼기에도 그래 내가 원규 형에게 미안한 행동을 한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사랑이라는 감정만 생기는 곳은 아니니까. 기완이요. 야 어떻게 진짜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바로 찾아오냐. 그러니까 저도 민경이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계속 잘 됐으면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잘 되기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민경이의 저 감정이 좀 유식이에게 좋게 전달되길 바라는 거예요. 유식이가 민경이를 좀 좋게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방식이 너무 아쉬운 마음입니다. 옷 갈아입는 앞에서 대기 타는 거야. 와 유식이가 딱 옷 갈아입고 나갔을 때 느껴질 부담감이 벌써부터 예상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엄청 불편하겠다. 원규랑 지금 우진이 나간다는 거 봐봐. 얼마나 살아오는 판이겠어. 와 앉자마자 눈물이 참을성이라고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네요. 뭐 연애가 처음이었고 그만큼 감정이 컸었다는 뜻이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헤어졌을 때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이런 준비나 대처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 거겠죠. 그러니까 미성숙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플 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민경이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들 연애가 미성숙하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생각해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지잖아. 그러니 바지가랑에도 붙잡고 집 앞에 찾아가고 다 이래본 경험들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면 민경이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 그런 입장에서 이제 유식이의 태도가 되게 성의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민경이한테 명확하게 뭐 재회 마음이 없다. 난 현지한테 온인이다. 이거를 말하지 않는 거를 너무 뭐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유식이도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유식이도 민경이가
첫 연애야. 유식이도 헤어졌고 새로운 사람과 썸을 타는 게 처음인 거야. 근데 거기다가 X가 눈앞에 보는 앞에서 새로운 사람과 썸을 탄다? 이건 유식이가 아니라 그 누구여도 이런 경험이 흔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민경이가 유식이에게 모든 걸 다 의존해버리면 네가 다 결정해.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갈 방향을 정할게. 이거는 유식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지.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나마 그 와중에 유식이가 그래도 내가 남자고 내가 민경이에게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고 민경이는 나에게 재회를 원하는데 내가 재회 생각이 없으니 저 마음에 대한 최대한의 그래도 배려를 해야 되니 쥐어짜고 쥐어짜서 이 상황에 본인이 어떻게든 나서 보려고 하는 태도가 각자의 감정에 충실하자인 거예요. 그 감정을 최대한 솔직하게 표현하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재회보단 현지 새로운 사람과 알아가는 게 더 크다. 이게 유식이가 말할 수 있는 최대한이에요. 여기에서 뭐 민경이랑 재회할 마음이 있냐 없냐 몇 프로냐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 그것까지 물어보는 건 너무 겪어보지도 않은 유식이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죠. 늙겠어 유식이. 편지구만. 미션이 왔습니다. 자, 쌍방 데이트. 서로 선택한 이성끼리만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데이트가 많지 않겠네. 서로 호감인 사람끼리만 데이트가 가능한 거잖아요. 와, 동시에 문자 투표까지. 뭐 백현이하고 윤영이야 뭐 이젠 다 알만한 공식 커플이죠. 서로가 뽑을만 했죠. 유식이도 현지한테 보냈겠죠. 사실 지금 유식이랑 현지가 서로 문자 투표를 하는 거를 의심할 부분은 없을 거예요. 이제 내일 데이트를 쌍방으로 선택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현지는 유식이를 뽑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유식이가 현지를 뽑았냐 안 뽑았냐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까 민경이랑 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이 쓰여서 현지랑 또 데이트 나가는 거를 주저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야, 이제 이게 나오네요. 예고편에서 나왔던 장면이죠. 형들이 이제 유식이랑 민경이 사이가 워낙에 살벌하고 뗀뗀하니까 주변에서도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를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민경이가 푸닥거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요 부분이 이제 핵심인 거죠. 결국에는 유식이는 결혼 생각이 없어서 민경이랑 이별을 한 거예요. 민경이는 이제 유식이랑 오래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결혼해야지 라는 생각을 한 거고 유식이는 나는 결혼은 아직 생각이 없는데 민경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지. 뭐 이유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죠. 유식이만의 이유가 있겠죠. 뭐 본인이 결혼하기 필요한 본인만의 결혼관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민경이의 이런 부분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젠 그만 끝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둘이 이제 다투고 뭐 다른 것들이 같이 따라온 거겠죠. 뭐 이거는 그 지금 민경이가 중요한 정보를 빼먹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유식이가 본인이 결정해서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민경이가 그러지 마! 라고 했기 때문에 알았어.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할게.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진짜 되게 좀 좋지 않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민경이가 계속 재회랑 멀어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게 이제 저런 부분들인 거예요. 본인의 감정이 솔직한 건 좋은데 저런 왜곡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야, 그냥 대놓고 나오는구나. 내가 누구랑 됐는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트 결과를 그냥 동시에 그냥 다 알려주는구나. 와, 개빡세다. 야, 유식이 현지 골랐어. 남자네 유식이. 이야, 이거 좀 놀라웠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상남자네 유식이가. 유식이 또 욕 뒤집게 먹겠구만. 걱정이다. 하우스 인원 전체가 다 민경이 눈치를 봐요. 또 쫓아가겠구만. 또 유식이 잡으러 가겠구나 민경아. 자, 가자. 도파민 가자! 민경이 왔다. 5분 대기조 출동했습니다. 정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어. 와, 자, 이거예요. 예? 남녀가 그러니까 꼭 재회가 아니더라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싸울 때 보통 많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보통 여자 쪽에서 남자한테 요구하는 것들이겠죠. 뭐 마음이 변했어, 예전 같지 않아 오빠, 좀 더 날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남자는 이 여자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여자는 어떤 감정을 보듬어 주길 바라거든요. 남자는 어떻게 신경 써달라는 거야, 뭘 해달라는 거야, 얘기를 해줘. 원하는 게 뭐야, 뭐 연락을 얼마나 더 해달라는 거야, 뭐 데이트를 얼마나 더 자주 만나달라는 거야, 이렇게 묻거든요. 여자는 그걸 말 못해요. 모르거든. 그냥 조금 더 내가 외롭지 않게 해줘,
이걸로 싸우면은 답이 없어요. 남자는 여자를 좀 더 이해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좀 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말하는 거를 내가 해줄 수 있는 선 안에서 조금씩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여자는 남자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좀 더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조율이 안 되면은 그 둘은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래 만났다고 하더라도 이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 둘은 그 조율이 안 돼요. 그럼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둘 다 경험이 없으니까. 입장 차이죠, 이거는. 예, 제 입장 차이죠. 민경이도 만약에 여기서 새로운 사람과 마음이 잘 통해서 그 사람과 연결이 되고 서로가 쌍방이 됐다면은 유식이처럼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민경이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다른 연애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전 남자친구랑 감정이 어떻게 멀어지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당연히 유식이가 저렇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는 걸 이해할 수가 없죠. 전혀 납득할 수가 없지. 그리고 유식이도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이거는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좁혀질 수 없는 간극이고, 민경이한테 감정이입하면은 도망쳐 민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방향이 명확한 것만은 아니죠. 여기가 또 그렇게 계속 혼란스럽게 만드는 공간이니까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거기서 다 무시하고 내 감정만을 밀어붙이는 게 쉽지만은 않죠. 그렇게 한결 같았던 지연이조차도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우진이가 별종인 거죠. 데이트 전에 원규가 지연이랑 뭔가 이야기를 좀 매듭을 짓고선, 그리고 지연이와 데이트를 나가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둘 사이에 재회의 기운이 풀리던 게 다시 엉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풀리나 싶었는데 여기도 빡세네. 아, 쉽지 않네. 이게 우진이 논리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쵸? 맞는 얘기예요. 예. 너는 나한테는 이렇게 말해놓고 왜 너는 그 행동을 안 해? 왜 내로남불을 해? 맞는 얘기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이랑 싸우려고 지금 대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지내려고 대화를 하는 건데, 그럼 저런 것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어쨌든 나와 재회를 원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좋은 얘기를 하면 되지, 저런 실수를 득달같이 자꾸 늘어지면서 왜 그랬냐 저랬냐, 너 잘못했지 사과해, 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 이렇게 해서 얻을 게 없어요, 우진이 입장에서는. 아, 그냥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 내일 잘 얘기하고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좀 더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적어도 남자라면. 기호 아니요. 그렇게 말했으면은 대화가 안 끝났겠지, 민경아? 응? 그러지 않았을까? 너가 유식이한테 어쨌든 부담을 준 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힘들다. 민경아, 제발 민경아, 그만해. 재회를 원한다면은 그만 압박을 가해야 돼. 이럴수록 유식이의 마음은 점점 멀어진단다. 힘든 건 알겠지만 조금만 이성적으로 행동해보자꾸나.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내 마음 안 받아준다고 해서 너가 나랑 보냈던 시간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와,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경이가 유식이를 잡으려고 계속 이제 강수를 두는 건 알겠는데, 이제 사람을 너무 피말리게 하는 행동이에요. 너 나랑 재회 안 하면 너 완전 9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그런 인간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유식이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경이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아요. 본인 자신에게도 본인이 이런 사람이라는 그런 인지를 갖게 되거든요. 민경이가 본인을 위해서라도 사람을 너무 저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르라고! 와, 엄청 흔드는구나. 승용이도 보통이 아니다, 진짜. 야, 대박이다. 좀만 틈이 나도 그냥 계속 흔드네요, 현지들. 대체 승용이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예쁘지가 않잖아. 확신을 주는데 오는 감정이 불손하잖아. 승용이가 보여주는 마음. 여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정이 중요해요. 나 좋다, 결과만큼 좋다라는 표현을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데, 너무 방식이 더티하다는 거죠. 이런 태도는 되게 좋아요. 민경이 끌어들이고 막 유식이한테 너 결혼 생각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하면서 접근하는 방식은 되게 더티한데, 이런 방식은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해야지 여자가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자는 그 방식을 되게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결과만을 향해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보다 예쁘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낭만 있게 표현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유식이는 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 그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스타일이 아니고 항상 예쁘고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랑 결혼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나한테 주는 감정이 되게 진실하게 느껴지는 거야. 승용이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방식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갔었으면은 현지가 승용이한테도 마음을 많이 열었을 수 있다고 전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민경이가 유식의 마음의 여유를 많이 빼앗고 있단 말이야. 그 틈을 충분히 승용이가 노릴 수 있었겠지. 근데 모르겠어. 이미 해놓은 짓이 많아가지고 현지가 승용이에게 얼마나 마음이 열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 힘들 거라고 봐. 야, 지금 현지 지금 어깨에 내리고 가는 거야? 야, 필살기 쓰고 가는데? 와, 이렇게 된다고? 야, 분위기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와, 이런 텐션을 만든다고? 야, 씨. 아, 이러니 유식이가 현지한테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있나. 와, 진짜 이거 이게 단순히 수치로 우리가 보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9년, 일주일 이 횟수랑 시간으로 볼 부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미래도 생각하고 과거도 생각하지만 사실 내 감정을 규정짓는 가장 큰 건 현재거든요. 현재 내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상황과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민경이한테도 계속 아쉽고 안타까운 게 유시가 민경이랑 같이 있을 때 시간이 설령 현지보다 좀 밀리더라도 어쨌든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즐겁게 만들 수 있으면은 그러면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현지와 같이 있을 때 유식이의 밝은 표정이 너무 조급해져서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면은 민경에게는 점점 더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와, 잘 봤습니다. 이번 18화가 진짜 여러모로 유식이랑 민경 서사에서는 거의 역대급 절정을 찍은 것 같아요. 댓글창 또 박살나는 꼴을 이제 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했습니까? 감수해야죠. 이제 환승이 형에도 막 빠진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에너지 가득 채워서 한번 견뎌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재밌긴 한데 너무 감정적으로 힘드네요. 진짜 와, 빡세긴 하다. 빡세긴 해. 뭐 연출 냄새가 많이 나지만 그만큼 몰입도를 높이는 그런 편집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지 편하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잘 봤습니다. 저도 재미는 있어요.